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학기에 실시할 쓰기 수행평가 내용과 그 쓰기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실시할 말하기 활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학사 교과서 5단원의 주제가 For a More Beautiful World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세부 주제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사례를 찾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에 대해서 서술해보는 수행평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쓰기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성취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한 반 안에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수행평가를 기획할 때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2학기 쓰기 수행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을 주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학사 교과서 5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행평가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수행평가에는 학생들이 사례를 좀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원문 기사나 영어 자료로부터 좋은 인풋을 좀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본교 학생들은 성취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쓰기 수행평가를 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떻게 영작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2개 이상의 충분한 예시를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영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꾼 사례를 실제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례를 참고해서 영작을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도 함께 영작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만든 학습지를 보면 이게 이번에 만든 학습지인데요. 먼저 교과서 중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쓰기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형식을 따서 이번 학습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학사에서는 이렇게 쓰기 관련해서 제가 원하는 주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서 아웃라인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주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쓰기가 이번 수행평가의 주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면 좋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제시할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사실 그 아름다운 일을 해내기까지 어떤 경험이 있거나 동기가 있는데요. 그 경험이나 동기를 먼저 제시하게 했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 행동을 하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한 그 사례를 쓰도록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사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꼭 쓸 수 있도록 했고요. 3문장 이상을 꼭 쓸 수 있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제시한 예시문은 일단 인문 계열에서는 네팔에 책이 없는 학교를 위해서 책을 기부하고 결국 북투리드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많은 학생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존 우드의 사례를 제시했고요. 2번째로 공학 분야에서는 휴 허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본인이 다리를 잃게 되면서 생체 공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웃라인의 구조는 같은데 사례만 제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고 예시문을 제시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하게 미리 제시해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쓰기 수행평가를 할 때 몇 해 전부터 항상 같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 수행평가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제가 YBM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YBM 교과서 단원 중에 세계 문화유산을 다루는 단원이 있었는데요. 그 단원에서 우리나라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그런 쓰기 활동이 있어서 그 쓰기 활동을 수행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YBN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례도 제가 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각색해서 학생들에게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분량이 2학기에 비해서 조금 짧고 간단한 문장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쓰기 수행평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게끔 역시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사의 피드백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전한 것 중에 피드백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학년 학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나 학생들이 쓴 내용을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해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바로 구글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 예시를 보시면 학생이 구글 문서로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서 내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어법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 내용 측면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부분 등을 작성을 해서 주면 학생이 다시 다듬어서 최종본을 작성할 수 있게끔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영장문을 수정해 주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글 문서 자체에서도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Grammarly를 활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영장문을 검토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학생들에게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안내도 역시 패들렛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행평가 안내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일이라든지 수행평가 준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잘하는 학생이나 성취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문이랑 같은 주제를 택해서 거의 단어만 조금 바꿔서 영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제를 같은 것으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예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감점이 된다라고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장 수를 제시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문장 위주로 문장 수를 채우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면 분사 구문이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교과서 문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경우에는 교과 세특에도 풍성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공지를 미리 함으로써 문장을 좀 더 복잡한 구문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유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두고 관련 영상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1학기 때 굉장히 유용했던 것 중에 제가 Grammarly나 아니면 파파고 같은 그런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더니 실제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Grammarly랑 파파고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미 본인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초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원고를 검토할 때 굉장히 오류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수행평가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인데요. 바로 문장 수, 그리고 내용 조건, 그리고 어법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한글 파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있는데요. 7문장 쓰기였으면 일단 문장 수에 따라서 5개, 6개 문장을 쓴 경우에는 1점 감점, 3, 4개를 쓴 경우에는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감점을 두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을 맞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무의미한 문장에 나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학기 수행평가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문장, 문화유산의 특징을 2문장,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 1문장, 그리고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 1문장,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1문장 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조건을 넣어줄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의미한 문장을 나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으로 빠진 내용에 따라서 1점씩 감점을 해서 학생들의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넣을까 말까 항상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쓰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법에 맞게 문장 단위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식에 있어서도 감점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막 철자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 많은 감점이 되지 않도록 동일한 철자 오류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어법 내용이 계속 틀릴 때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야지 영장문이 채점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교사가 채점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서 학생들도 이 채점 기준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교사들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지 안에 아예 채점 기준표를 넣어서 나중에 채점할 때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따로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시험지 안에서 채점을 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했던 것 같고 학생들과 확인을 할 때도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바로 보여주면서 채점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다른 예시도 몇 개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 소개하기도 역시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방법,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쓰기 수행평가에서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이 바로 말하기 활동입니다. 쓰기 수행평가는 성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말하기 활동은 사실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이 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밝히고 그리고 즐겁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 대신 말해주고 있는 아바타가 비트모지이고요. 이 비트모지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 채럴픽스입니다. 이 2가지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좀 더 즐겁게 말하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학기 말쯤에 학생들에게 2학기 때는 비트모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말하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미리 공지를 했었고 그때 시험 끝나고 살짝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비트모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트모지를 만드는 활동까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금방 잘 따라와 주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학생들은 앱을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제 비트모지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모지 만드는 방법은 비트모지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금방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영상으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하기 활동까지도 한번 이번 시험이 끝나고 잠깐 해봤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셔서 학생들이랑 이런 앱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1학기 말 정도부터 와이파이가 전 교실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훨씬 더 이 과정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로는 채럴픽스라는 앱을 받아달라고 했고 이 앱의 용도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비트모지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앱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럴픽스라는 앱을 받으면 아까 만들었던 비트모지 앱에서 마지막에 이제 스티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스티커 중에서 자신이 말을 시켜보고 싶은 스티커를 골라라 라고 해서 일단 이것을 갤러리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갤러리에 저장한 이미지를 채럴픽스에서 불러오게 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입을 이렇게 그려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입 부분을 쭉 이렇게 그어 주시면 이게 입 역할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이 영작한 내용을 본인이 아니라 아바타가 대신 발표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만들어서 입을 만들면 바로 녹음 버튼이 활성화되고 바로 녹음을 할 수 있고 최대 녹음 시간은 30초이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마다 한 문장, 두 문장 혹은 최대 세 문장 정도를 넣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을 이제 좀 다듬어서 몇 문장씩 녹음을 하고 그걸 이제 슬라이드 안에 바로 입력을 해서 전체를 동영상으로 추출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다 되고 나면 캔바에서 이제 슬라이드는 미리 만들어 놓을 거고요. 학생들이 슬라이드 만들기는 저랑 또 어휘를 할 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굉장히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PPT라든지 뭐 이런 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캔바라는 사이트만 바로 소개를 해주면 그 안에서 뭐 요소를 넣는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만 알려주면 금방 또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려고 할 생각이고요.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미리 공지할 내용이 사진이나 이미지, 핵심 단어 위주로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라. 특히 학생들이 제일 잘못된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슬라이드 안에 발표할 내용을 다 그냥 문장으로 적어 넣는 경우인데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예시를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쌤이 만든 거 보면 자 이렇게 제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쌤은 핵심어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그림만 넣을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것을 미리 제시해서 학생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말 그대로 핵심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화면에만 집중을 하면서 듣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청중이 말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슬라이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발표 능력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캔바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사실 동영상을 만들 때 조금 귀찮은 부분이 만약에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된다면 컴퓨터로 무조건 휴대폰에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캔바를 활용하면 그런 작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캔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드에 바로 동영상을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앱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바 앱까지 다운로드를 받고 본인의 그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자신이 만들었던 슬라이드에 업로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배경음악 넣기도 가능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mp4 파일로 다운로드만 하면 금방 이제 영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할 예시 영상을 끝으로 오늘 제가 기획하고 있는 쓰기수행평가와 그리고 쓰기수행평가에서 더 나아가서 해볼 말하기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례이지만 저처럼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10월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rock climber without two legs who designs better limbs. I'd like to introduce to you a human effort that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Hugh Herr is a pioneer in the field of biomechatronics, technology that unites human physiology with electromechanics to provide greater mobility for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s a teenager, he was a highly competitive mountain climber until at the age of 17, he lost both of his legs after suffering severe frostbite during a mountain expedition. As a result of this experience, he directed his efforts and talent to try to improve the mo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 was first fit with prosthesis about 2 months after the surgery, I was just shocked at how crude and unsophisticated they were, he said. Initially, her team of doctors leading him through his recovery said he would never climb a mountain again, and that even the simplest of tasks, like driving a car, would be difficult. He started making novel prostheses in a machine shop, and 2 weeks later, he was equipped with prosthetics of his own design, and he was rock climbing again. The key challenge truly in bionics is to eliminate disability in the world through biology, technology, and design, and this is the challenge of the century, he said. I was so touched by Hugh He, who did not give up on himself and believed that technology is not a static thing, there is innovation. I believe that his own personal investment in advancing the field of bionics gives man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hope for the future. I will never forget his saying of, "Life is for learning. Find a problem to solve that you are passionate about and learn along the way."